자, 시작하죠. 22번. 투자의 수익과 그리고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요가 작아야 채택이죠. 자, 보시다시피 요구 수익률이 크다면 투자는 기각된다. 2번. 2번도 대단히 많이 틀리셨는데 어디에 당하신 거냐면 시장 전체. 시장 전체의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서도 감소될 수 없다. 이렇게 고치셔야 맞겠죠. 그냥 단순하게 비계는 감소할 수 있어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문장은 앞에 시장 전체라는 부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무위험률 밑줄, 위험 할증률 밑줄, 무위험률의 A라고 한번 써보시고 위험 할증의 B라고 한번 써보세요. 두 개 더하면 뭐 돼요? A 더하기 B는 뭐예요? 요구 수익률 얘기입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에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들어가는데 무위험률이 커지고 있고 할증도 커지죠. 자, A, B가 커지면 전체 요구 수익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시면 유동성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현금화. 자, 5번에 변이개수. 변이개수도 우리가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변이개수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위험. 변이개수는 수익분의 위험. 그게 공식입니다. 수익분의 위험. 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 그래서 이 변이개수는 사실 낮을수록 좋아요. 변이개수를 측정을 하면 투자한의 위험 자체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한 사이에 서로 간의 우위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죠? 자, 23번. 1번입니다. 기대수익률 밑줄.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냥 우리 평균이라고 할까요? 기대수익률은 뭘로 구한다? 평균. 정확히 말하면 가중평균이죠. 그렇죠? 수익률은 평균이다. 계속 외우세요. 분산이 뭐예요? 위험. 거꾸로 평균은 뭐고? 수익률. 분산은 위험이죠. 보기 2번. 위험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 위험에 대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험이 커지면 할증률도 증가하고 더불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3번에 분산이 같은 밑줄. 무슨 뜻? 위험이 같다는 뜻이겠죠. 위험이 같다면 우리는 평균이 어떤 것? 높은 것, 즉 수익이 높은 투자를 고르는 게 유리하죠. 지금 3번 같은 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 이름? 평균 분산 지배 원리. 4번의 총 위험 동그라미.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와 비계. 맞죠? 이 중에 뭐만 제거 가능? 비계만 제거할 수 있다. 비계만 제거할 수 있다. 5번이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까? 5번에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게 삭제돼야 되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자는 오직 비계만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24번. 투자의 현금 흐름 동그라미. 사실 다른 과목은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개론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법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이렇게 시험 본 거 처음이에요. 강의하면서 11월달 12월달 시험. 그냥 원래 오늘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시험을 그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올해 개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이게 나중에 당장 여러분 모의고사 보실 때 엄청 도움돼요. 40문제 모의고사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엔 뭐 5개 맞았어, 6개 맞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체크 잘하고 계시니까 그 혹시 시간이 조금 돼서 개론을 볼 수 있다면
24번부터 30번까지는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우리 그냥 버려두자고요. 1월 달에 다시 하시고 막판에 지금부터 할 문제들 내용들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4번, 25번, 26번, 7번, 8번은 그 내내 짜증나거든요. 시험 나올 때. 아시겠죠? 예.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품처럼 꺼집니다. 못 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예.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거예요. 다시. 영업의 현금 흐름. 순두부 3그릇. 그쵸?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가공할 기력이 있는. 가공할 기력 있는 누가? 우리 영순이 누나가. 유영순이 뭐 먹는 얘기? 순두부 3그릇 먹는 얘기죠. 3그릇? 세전에서, 세금에서, 새우. 이게 3그릇이죠. 가공기유, 유영순, 순부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공 더해요, 빼요? 공실 빼죠. 공실 빼고 기타 더하해서 유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수입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매출은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 수를 곱하면서 스타트합니다. 자, 1번 지문. 1번 지문은 유효가 아니라 가능 총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능 총소득은 뭐에다가요? 임대료. 임대료 P예요. P.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 숫자 Q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P 곱하기 Q. 자, 총소득에서 처음에 무슨 예측을 합니까? 공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을 더해요, 빼요? 빼고, 그리고 기타 영업의 외적 수입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보기 2번은 마이너스 더하기, 그러니까 뺄셈 덧셈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하고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합산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된다. 가, 공, 기, 유. 공을 빼고 기를 더하면 유가 된다. 3번이 유형순 라인 아닙니까? 자,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빼고요? 영업경비. 빼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쵸? 약간 저 혼자 하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죠. 네.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네. 유, 영, 순. 그렇죠? 유영순 라인. 질문. 유가 커요? 순이 커요? 이거 헷갈리는 것도 이상한 거지. 얘가 빼기 전이죠 지금. 얘가 빼기 전이고 얘가 빼고 난 다음입니다. 네. 좀 약간 승질하려고 하거든요. 네. 칠판이 녹색인 이유 말씀드렸나요? 이게 열받다가 칠판을 보면 제 강사들이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네. 그래서 칠판이 녹색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선생 때문입니다. 유영순, 그렇죠? 얘가 빼기 전이니까 100원에서 40원 빼면 60원. 누가 큰 편이다? 네, 3번 답이죠. 되게 쉬운 문장이죠? 유영순. 4번에 순에서 부를 빼면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고치시면 돼요. 세전 현금 흐름이 된다. 자, 그런데 순부세의 라인을 보시면 순영업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단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 이 원리금이 없을 수 있나? 없을 수 있어요? 전액 뭐 하면? 지분 투자하면 없어. 그러면 순과 세전은 같아질 수도? 부채가 없으면. 5번. 순과 세전은 같아질 수 있다. 전액 지분 투자 시. 이 표현 아까 써보셨어요. 금융적 위험이 제거된다 할 때. 전액 지분 투자하면 빚이 없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도 없고 순과 세전이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25번. 뭐를 구해요? 여기요. 순영업소득 구한대요. 그러면 필요한 거 우리 다 뽑아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요 임대료 필요하다? 가능 구하려면. 그럼 임대료 필요하고 임대 단위 개수 필요해요. 맞죠? 그리고 공실도 필요해. 기타 수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 공, 기, 유까지 필요한 거죠. 그쵸? 자, 그거 고르시면 되죠. A 필요해요. A는 가능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A 필요하고 B 필요하고 딱 두 개만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이 두 개예요. C, D는 모르고 제가 똑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오타예요 이거. 이게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이거 오타입니다. 소득세, 영업소득세 같은 거예요. 만약에 C번이 재산세였으면 어땠을까? 제가 원래 재산세를 내려고 했거든요. 재산세는 포함됩니까?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합니까? 재산세는 어디 포함돼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나왔으면 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26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수요량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요. 자, 이거 기억나세요? 저번 주 수업? 기억난다고 하세요. 빨리. 네. 그러면 수요량을 10개씩 늘리게 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수요함수.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격이 있고 가격 이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외적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냐면 곡선, 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가격, 상, 점. 맞죠? 다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 뭐가 이동? 점의 이동.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변화. 곡선 이동합니까? 이동합니까? 하죠.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좌측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우측 이동은 무슨 뜻이에요? 수요의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의 감소. 이렇게 좌우 이동을 하면 이 녀석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모양새냐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이 이동하는 모양이죠. 기억나시죠 이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복습 잘하세요. 26번에 1번. 자, 무엇이 변했다? 자, 문제에서 뭐가 변해요? 아니요. 뭐가 변해요 처음에? 해당 주택 가격이 변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그럼 이것은 곡선 상의 변화라고 묘사가 돼야 되죠. 곡선 상의 변화다. 2번은 무엇이 변한 것? 예상 두 글자가 변한 것. 이거 저번 주에 했어요. 이거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고요. 얘는 수요의 변화. 그럼 얘는 곡선상 점의 이동 틀렸고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렇죠? 3번은 뭐가 변했어요? 소득. 소득은 가격 이외 요인이고, 그럼 얘는 곡선 자체죠. 3번 정답. 4번에 대체제 밑줄, 5번에 보완제 밑줄. 대체제는 가수가 어때요? 자, 쓰세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대체제는 가수 같음. 그리고 보완제는 가수 반대. 야, 이거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예, 다시 하시면 돼요. 저번 주에 배웠다고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대체제는 A랑 B랑 비교할 때 제가 어떤 설명 드렸냐면, A, B가 있으면 만약에 A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A를 안 사고 B로 갈아타는 관계다.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사이다 쪽 수요 증가. 기억나세요? 대체제는 가수 어떻다고요? 같아. 자, 반면에 보완제는 C와 D의 두 개가 있을 때 보완제는 가수 반대. C의 가격이 비싸지면 C를 안 사면서 D도 안 사버리게 되는. 그럼 D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 관계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자,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대체제 나왔어요. 대체제 밑줄.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풀 때 문제를 가격에 마이너스 붙이시라니까? 그쵸? 대체제는 가수 똑같다면서. 그럼 뒤에 수요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증가요, 감소요? 감소.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 마이너스는 해당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의 좌측 이동 요인이다. 감소다. 똑같이 해볼까? 보완제인 C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빌라의 가격이 어떻게 됐대요? 플러스 붙이세요. 그러면 보완제는 가수 반대라면서. 그러면 뒤에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 감소? 감소. 어느 쪽?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가수 같고 대체제, 가수 반대 보완제. 1월달 수업 들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1월달에는 이거 다시 할 거예요. 똑같이 1, 2, 3번 얘기 다 할 거예요. 똑같이.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에 들으면 어떨까요? 1월달에 처음 와서 들으면 이러고 들어요. 수요 공급할 때 곧 돌아와요. 곧. 그럼 처음 배우시는 분들보다 하면은 성공한다고 제가 한 10번 얘기했죠? 그래서 제 목표가 그거니까 여러분들 그 목표대로 해주셔야 돼. 제가 아마 수요 공급 수업 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2월 달 마지막 강의 듣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예고합니다 지금. 그럼 처음 오신 분들 절대 안 듣고 옵니다. 여러분들 듣고 오세요. 듣고 오셔서 약간 기를 눌러버려야 돼요. 여기 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명 앉을 거고 여기 2명 앉을 거고 여기 2명 앉을 거예요. 지금 6명이 지금 올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놀랄 정도로 눌러버려야 돼요. 상대적 우월감이 학습의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자, 물론 절대평가지만은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상대평가요. 두고 봐요. 상대평가요. 다 같이 시작했죠. 출발선에서.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학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공부가 안 돼요. 잘. 그래서 혼자 하겠다고 도서관 들어가시고 혼자 하시다가 어영부영 하시고 떨어지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한 4만 5천 명 정도 봤습니다.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길을 타시면 안 돼. 뭔가 달라야 돼. 지금 26번을 제가 해설한 결과 공부는 아직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별표 친 거야. 27번 풀 건데 이제 26번, 7번, 8번, 9번 이런 걸 해서 오면 한 4문제 정도만 제대로 해서 오면 1월 달이 굉장히 풍성해지실 거예요. 아마 27번에 더 심각한 탄력성 얘기 좀 할게요. 가격 탄력성은요. 가양이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의 변화율과 양적 변화율을 비교하는 개념인데 탄력성의 본질은 뭐를 측정하는 것이다? 양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가격이 몇 % 변화든 양의 변화폭에 따라서 탄력성은 5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전혀 변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 조금은 변하는 비탄력, 그리고 가격 변화와 완벽히 똑같이 변하는 단위 탄력, 그리고 많이 변하는 탄력에 많이 변하다 못해 무한하게 변하는 완전 탄력이 있다. 사실 이 말은요. 양적 변화로 가르는 5개의 용어입니다. 전혀 양이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양이 무한대로 변하면 완전 탄력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고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인데 그걸 구분해주는 구분 단위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은 가격의 변화율과 양적 변화율이 같을 때를 기반으로 합니다. 맞죠? 이 두 개가 같다 보니 얘가 탄력성이 딱 1이 돼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양적 변화율로 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절대값 처리하는 게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P분의 Q가 들어가는데 요 위아래 똑같으면 탄력성이 몇이 돼요? 1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1을 베이스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고 작다 못해서 제로가 돼버리면 완전 비탄력이 돼요.
자, 한번 더 할게요. 1이면 뭐라고요? 단위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고 아예 안 변해서 탄력성이 제로가 되면 완전 비탄력인데 그 1보다 크게 변하는 순간 탄력이 되고 커지다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를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자, 요 두 개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 탄력이라고 합니다. 비탄력은 가격과 양 비교를 하죠. 비탄력은 양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누가 커요? 가격 변화가 큽니다. 비탄력은 누가 더 변한다? 가격이 더 변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탄력은 누가 더 변해요? 양이 더 변하죠. 그렇죠? 탄력이면 양적 변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완전 비탄력은 무슨 뜻이에요? 네, 완전 비탄력은 가격이 변해도 양은 불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이고 양 불변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0의 양불변. 0의 양불변입니다. 그럼 완전 탄력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만 이렇게 양만 어떻게? 무한대로 변하는 케이스다. 자, 그림. 세로축, 가로축,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양이 들어가는데 자, 극단적인 애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억나실까요? 수직과 수평? 수직선이 뭐예요? 완전. 수직선은 완전 자, B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탄력. 그리고 수평은 완전. 얘가 완전 뭐라고요? 참 먹고 살기 힘들. 이렇게 네, 이러고 먹고 산다. 아내 보고 있나? 아내한테 보여줘야지 이거. 완전 비탄력하고 완전 뭐라고요? 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무슨 선?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쭉 내려오다가 가로축에 박혀요. 양불변. 맞죠? 완전 탄력은 옆으로 쫙 누워오면서 세로축에 붙어. 그럼 얘는 뭐가 불변? 가격 불변이다. 수요곡선이 누울 때 수요곡선은 이렇게 1번처럼 누울 수도 있고 흰선처럼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비탄력이요? 빨간색이 비탄력이다. 서 있을수록 비탄력. 비 내리는 방향 위아래 비탄력. 그리고 누우면 탄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 있을수록 비탄력, 누울수록 탄력. 비탄력의 특징은 뭘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얘가 많이 변해요. 뭐가 많이 변해요? 가격이 많이 변하고. 탄력은 누워 있잖아요. 선이. 누워 있으면 얘가 많이 변해요. 누구요? 양. 한 번 더 할게요. 집중. 비탄력은 서 있으니까 뭐가 많이 변하고? 가격이 많이 변하고. 탄력이면은 양이 많이 변합니다. 이게 안 헷갈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좌측 머리에 가, 우측 머리에 양. 자, 뭐 기억하기? 가양이. 가양이가 누구냐? 가양이는 여기 유영순 씨 딸이야. 그래서 유영순 기억하시고 가양이 좀 기억해줘 우리. 가격과 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27번 문제. 지금 내면 돼요. 30회 시험에. 지금 나오면 돼 그냥. 1번은 0. 0이라고요. 0. 0이면은 완전 무슨 뜻이에요? 비탄력. 그럼 무슨 선? 수직선. 2번의 밑줄.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면 무슨 선? 수평. 수평이죠. 수평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 불변이고. 지금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차라리 첫 번째 줄을 완전 비탄력으로 고치죠. 그냥 첫 번째 줄을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3번에 수요가 어떻다? 비탄력 동그라미. 자, 이거 저기 잠깐 봐봐요. 이거 선 쓰죠? 뭐가 많이 변해요?
위아래로 뭐가? 가격이 많이 변하고 좌우의 양은 적게 변하는 거. 다시 한번 비탄력은 뭐가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변해요. 그래서 제가 비가더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변한다. 자, 지금 3번에 비탄력이라는 의미는 가격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가 더. 4번에 수평선이면 선 눕죠? 완전 뭐라고요? 탄력선입니다. B자 빼고. 자, 5번의 밑줄 1보다 크다 이꼴 무슨 뜻? 탄력적. 다시 한번 1보다 크다 무슨 뜻?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선이 옆으로 누워서 위아래 가격 변화보다는 좌우의 양적 변화가 더 크다. 5번이 답이죠. 아니 이게 딱 시험 난이도라니까요. 중급 정도에 되는 난이도의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27번은 여러분 요새 트렌드인 거 아셔야 돼요. 29회도 이렇게 나왔고 28회 때도 이런 문장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잘 읽으시고 27번 문제는 복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28번하고 30번을 동시에 풀면서 점 찍는 연습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 점 찍는 건 뭐 할 때 나왔죠 얘가? 균형. 자, 균형의 이동이라는 테마였는데 기억을 떠오르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내 수업 끝나고 소리 안 나는 카메라 어플 가르쳐 드릴게. 아니, 사진 찍는 거 괜찮아요. 근데 소리 딱 안 나는 거 있으니까 그걸 찍으시면 더 좋아. 자, 이거 수요 곡선 그리고 이거 공급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있고 여기 균형.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저 흰 점이 사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사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 이동하게 된다. 이 그림 보시면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금. 자, 대각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그럼 균형점 여기로 갑니다. 네. 자,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 오른쪽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우측 이동을 하면서 균형을 여기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감소하면은 좌측 이동하면서 여기로 이동시키죠. 자, 그러니까 흰 점의 균형은 사방향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얘를 단순화시켰을 때 저는 이걸 십자가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자, 요 중간이 균형점인데 요 균형점을 베이스로 균형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움직입니다. 네 군데로. 자, 다시요. 얘가 지금 수요 곡선 아닙니까? 증가하면 어디로? 여기로 올라가죠. 증가하면 몇 사분면? 1사분면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3, 4분면으로 움직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히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됩니다.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로 4, 4분면으로 내려오고 공급이 감소하면 위로 올라간다. 몇 사분면? 2, 4분면으로 간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씩 따지면서 풀기 힘드니까 이걸 약간 룰처럼 외우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수요가 출발해요. 그럼 순서가 수공, 수공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도 돼. 수공, 수공. 아시겠죠? 스타트는 여기요. 자, 네 개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수공, 수공 이렇게. 공수공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도 되니까 아 제발 뭐에서 출발해요? 이건 외워놓자고. 얘 수요 증가요. 그럼 이게 수공수공이고 또 하나의 특징 얘가 균형이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증가. 둘 다 증가라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감소입니다. 봐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십자가를 그렸는데 헷갈리면 수, 공, 수, 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공, 수공. 그리고 오른쪽 두 개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두 개는 공급 감소, 수요 감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읽다가 수요 증가 나왔어. 그럼 여기 찍으시면 돼. 수요 증가 여기 찍으면은 가격은 위로 어떻게 돼요? 오르고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위로
상승하고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아시겠죠? 네. 수공의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수공 증가 감소. 요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 그러면 이 문제를 28번을 풀 때 적용을 해볼게요. 자, 1번 지문이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감소하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니까 수요 감소는 여기 찍히는 거예요. 제가 따지는 거 보셨죠, 지금? 그럼 수요 감소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가격은 밑으로 어떻게? 하락하고 양은 왼쪽으로 감소한다 이러시면 되죠. 가격은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양은 왼쪽으로 감소한다. 맞나요? 자, 2번에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왼쪽이요? 오른쪽 수공이죠. 그럼 아래쪽 여기에요. 공급 증가면은 여기라고. 4사분면. 그럼 가격은 밑으로 하락하고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틀렸죠? 가격 하락, 양 증가. 자, 3번은 수요가 어떻게 해요? 증가는 외우자고요.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 가격은 위로 상승 뛰고 양은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4번, 5번은 두 개 별표. 점이 두 개 찍히지 않나요? 두 개 찍어 볼게요, 제가. 자,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에요? 수요가 증가, 공급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려. 둘 다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쓰란 얘기 여기다가. 수요 자리, 공급 자리, 수요 자리, 공급 자리 이렇게. 수공. 그런 다음에 증가면 오른쪽에 찍고 감소면 왼쪽에 찾아서 찍으면 되죠. 지금 4번에 수요가 증가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이고 공급이 어떻게 된대요? 감소면 왼쪽이죠. 왼쪽 공급 자리는 여기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럼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읽으면 돼. 읽을 때는 가격부터 읽어요. 가격을 읽으려면은 가격 얘 위로 가고 얘 위로 가죠. 가격은 둘 다 어떻게? 상승하는 거고, 양을 읽을 땐 좌우로 읽으면 되는데 얘는 양이 좌측, 우측 다 갈 수 있죠. 그럼 얘는 양은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다. 가격은 위로 어떻게? 상승하고 양은 좌우의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5번. 수요가 뭐하고? 공급도. 둘 다? 증가면 고민 없이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나? 맞죠? 오른쪽에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격 읽어봐요. 가격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지만 양을 알 수 있죠. 양은 얘네들이 둘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은 어떻게? 증가하지만 가격은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 자, 이걸 무려 1년 동안 연습할 거예요. 자, 요거 아시겠나요? 요거 수공 증가 감소 맞죠? 수공 시옷 기억 수공 자, 30번 29번 마지막에 풀고 30번. 이 30번은 뭐냐? 이 30번은 안 배우셨는데 지금 배우시죠. 뭐 수요가 어떻게 된대요? 증가하고 공급은요? 증가하는데,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콤마 찍혀 있는 것만 배우셨어요.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배우신 건데, 이 문제의 특징은 둘 다 증가하긴 하는데 따져보니까 야 얘가 크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수요 증가하는 폭이 공급 증가하는 폭보다 크다는 문장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느 일방이 큰 문제죠. 그럼 얘를 푸는 패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요, 큰 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뭐만 보면 된다? 큰 것만 보고 마치 하나가 변하듯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 공급 증가는? 얘는 그냥 쌩 까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는 셈 치면 돼. 그러니까 뭐만? 큰 것만. 그럼 지금 뭐가 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마치
수요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 증가는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이러면 큰 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풀 수는 있긴 해요. 굳이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수요가 증가하는 폭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수요 곡선이 왕창 증가해서 얘가 되게 높게 찍힌다는 얘기고, 공급은 증가하지만 이렇게 찍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수요의 증가 높이가 공급 증가 높이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이따만시 올랐다가 요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오른쪽으로 둘 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풀어? 뭐만 보면 돼요. 우리는 큰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것만. 자, 마지막 29번 합니다.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해요? 공식. 자, 밑에 누구 변화를 분해? 가격 변화를 분해. 위에 양적 변화를 넣으시면 되죠.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문제네. 가격 탄력성 몇이라고 나와요? 2? 2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밑에 가격 변화 넣고 위에 양 변화 넣으면 된다니까. 가격 변화율이 몇 퍼센트 있대요 지금? 5%? 그럼 밑에 5 있으면 요 윗대가리에 수요량 변화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얘 x로 놓으시면 돼. 즉 5분의 x를 하면 2가 나온다. 이거 x 어떻게 구해요? 요거 사람 불러야 됩니까? x 구할 때? 본인이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x는요, 얘를 넘겨서 이렇게 곱하면 답이 됩니다. x는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죠. x가 10이니까 5분의 10 하면 2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 증가 감소. 감소요? 자, 10% 증가요, 감소요? 이게 왜 감소요? 자, 이게 왜 감소요? 답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비싸졌으니까 그래요. 가격이 비싸지면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렇게 절대값이 써져 있는 식이에요. 가격이 플러스 5분에 수요량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데 이 절대값을 뺏기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버리니까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은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보기에서 답을 고르실 땐 안 사 이렇게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 1번을 찍어서 그렇게들 틀리세요. 본인이 1번 찍었으면 아이쿠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10% 증가가 아니라 10% 뭐라고요? 감소입니다.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x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넘겨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참고로 얘는 어떻게 구해요? x분의 5는 2다 이러면 이럴 경우에는 얘랑 얘의 자리를 바꾸면 되죠. 얘는 2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x는 2.5가 돼요. 이런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약속 드릴게요. 1, 2월 달에 요 분수 아이들 같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좀 했어요. 제가 1, 2월 달에 2018년도에도 간단 분수 계산이 생각보다 되게 짜증나요. 하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제가 특강 무료로 꼭 해드릴 테니까 약속해요. 들으세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개론 계산할 때 쓰는 분수 계산들 모아가지고 특강 한번 할 테니까 계산기 가지고 와서 한번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거 할 때 꼭 들으세요. 야 이거 x분의 5는 2 해놨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안다고 우쭐대지 말아요. 무슨 탄젠트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 요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복습 가치가 좀 높았죠, 문제들이? 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가 며칠이죠?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신나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러면 저는 1월 8일? 우리 아내 생일인데 그날 1월 8일 날 사모님 생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